예, 18장에서는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는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것은 키보드 파일과 모니터 파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은 사실상 스트림 파일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형태의 파일로 입출력을 수행하고 이 스트림 파일로부터 실제 키보드 또는 모니터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물리적인 파일에 데이터를 쓰고 또는 읽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은 따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직접 키보드에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림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키보드, 모니터 파일 등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출력 함수들이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독립적으로 일관된 입출력 작업을 해야 하고 특별히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와 입출력 장치에서 수행하는 입출력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스트림 파일은 버퍼라는 그 공간을 사용해서 이 속도 차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scanf나 아니면은 get getch, getchar, getS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때 계속 이제 버퍼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프린터에 출력을 할 때에도 역시 이 버퍼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배워왔었습니다. 그 버퍼가 사실은 이제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이 스트림 파일이라는 곳에 존재하는 정의되어져 있는 버퍼를 사용을 그동안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해오고 있었던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그 버퍼를 실제로 이용을 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모니터나 또는 키보드가 아니라 파일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트림 파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트링을 파일을 개방한다 또는 파일을 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fopen이라는 함수예요.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고요. 자, 이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면 자, 파일 오픈은 두 개의 캐릭터 포인터를 입력 인자로 받아서 파일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 입력한 인자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입력 인자는 개방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거나 쓰기 위해서 특정한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정해준 파일의 이름이고요. 실제로는 개방할 파일의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경로를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그 백슬래시 할 때 여기 1학기 때인가 아마 배웠을 텐데 이게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백슬래시는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 된다는 것만 주의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이 절대 경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파일에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파일 이름만 쓴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냐고 디폴트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의 소스 파일, .c 파일이 있는 그 위치에 이 동일한 파일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파일 오픈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파일 오픈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c에서 파일을 오픈하고 있는데 여기와 동일한 이 위치에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a.txt라는 파일이 여기와 .c하고 동일한 디렉토리에 존재한다 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읽는 파일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로를 다 지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자는 이건 이제 그 모드예요. 이 파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읽기용으로 쓰겠다, 뭐 그 쓰기용으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F함수가 개방에 성공하면 스트림 파일이라는 걸 만들고 그 스트림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일 포인터를 리턴해줘요. 스트림 파일이라는 걸 만들고 그 파일 포인터를 Fo오픈을 호출한 그 프로그램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스트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프로그램과 실제 파일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림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와 버퍼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 파일 포인터를 받아서 이 파일 포인터에 있는 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뭐 버퍼를 데이터를 쓰거나 그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버퍼의 내용들은 실제로는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이 개방한 이 파일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파일 포인터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면 입출력 작업을 모두 이제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파일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fp라는 변수를 하나 파일 포인터로 선언을 하고요. 자, fopen 호출하는데 a.txt를 write 모드로 쓰기 모드로 지금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파일 스트림이 하나 생성이 되고 그 파일 스트림의 시작 주소 값이 이 fp에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만약 이제 파일을 개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읽기 모드나 같은 경우에는 읽기 모드로 파일을 개방하려는데 그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 널 값이 리턴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널 포인트가 이제 그 리턴되어 오면 파일을 개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개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에러 처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파일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특히 읽기로 오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널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파일 개방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IFP, OFP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 포인터를 두 개를 선언했네요. 그리고 fopen을 이용해 가지고 a.txt를 읽기 모드로 개방을 한 다음에 읽기 모드인 경우에는 반드시 널 체크를 해야지 된다고 했었죠. 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입력 파일이 개방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이번엔 b.txt라는 파일을 이번에는 쓰기 모드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또 뭐 널값 사실은 뭐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하는 게 좋겠죠. 쓰기 모드에서도 했네요. 그 다음에 파일이 개방되었습니다 하고 자, 그 파일들이 오픈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 파일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매우 빈번하게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앞에 봤던 두 번째 인자한 그 모드라는 것들은 이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따옴표에 R 이렇게 쓰면 파일을 읽기 모드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파일이 없으면 널 포인트를 리턴을 해요. 자, W는 파일의 내용을 삭제하고 쓰기 위해서 새롭게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파일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새 파일을 이제 만들 때 이 W라는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해줘요. A 모드는 이게 이제 파일의 끝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W하고 A하고는 둘 다 그 쓰기 모드로 사실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W는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거고요. A는 파일의 끝에 추가하는 모드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W 모드로 사용할 때는 파일의 내용이 다 삭제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파일을 다 쓴 다음에 이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 썼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닫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함수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이 끝나면 fclos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파일이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줘야만 됩니다.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fopen을 통해 가지고 파일을 연 프로그램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모든 열려있던 파일들을 다 클로즈 시켜요. 그렇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파일을 클로즈 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했던 그 a.txt하고 b.txt를 오픈한 프로그램에 아까 우리가 뭐가 없었냐면 클로즈하는 함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라고 하면 다 사용한 다음에 ifp, ofp를 클로즈 시켜야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자, ifp는 정상으로 쭉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쭉 넘어오다가 ofp 그래서 b.txt를 오픈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얘가 아니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에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 열려 있는 애가 있죠. 그게 어떤 애죠? ifp가 열려 있죠. 그러면 ifp를 반드시 클로즈 시키고 종료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에멀록 할 때도 에멀록 해가지고 메모리를 할당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에 에러 처리할 때 할당받은 애들을 다 클로즈 시키고 에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파일도 오픈된 파일들을 다 찾아내서 정상적으로 클로즈 시키는 습관들을 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파일을 오픈을 했다면 이제 뭐 파일을 읽거나 써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어오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get 함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파일에서 읽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f자를 붙여서 fget 이렇게 할 거고요. 캐릭터 하나를 읽어온다고 하면 fgetc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getc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열려져 있는 파일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하나 넣어주면 얘가 정상적으로 파일에서 문자 하나를 읽으면 그 문자 값을 리턴 값을 이용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 보면요. a.txt를 리드 모드로 오픈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개방이 됐어요. 그럼 fp에는 a.txt하고 연결된 스트림 파일에 포인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p를 이용해서 fgetC를 호출을 하면 그 리턴 값이 아까 이제 인티저 값으로 이제 읽어온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a.txt가 f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리턴 값은 a 값에 해당하는 인티저 값이 리턴이 되게 되고 그 값을 찍어주면 당연히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제 fclose를 이용해서 열려져 있는 파일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함수가 처음 호출되면 파일로부터 사실은 fgetC 해가지고 한자만 읽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파일로부터 스트림 버퍼 크기만큼 한꺼번에 전체를 다 읽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에 f를 있다 이러면 appl이가 전체가 다 스트림 버퍼로 읽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버퍼에서부터 fgetC가 호출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차례로 읽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효율성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어오는 것과 스트림 버퍼에서 fgetC로 리턴하는 거에는 그 시간 처리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하드 디스크부터 읽어오는 게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올 때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읽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읽어와서 버퍼에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것이 훨씬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F getC로 데이터를 하나 호출을 하면 A가 CH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 읽으면 이제 A를 보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는 지워졌고 그 다음에 버퍼에 P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P가 리턴 값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버퍼로부터 입력 위치는 파일 구조체의 그 멤버인 그 위치, 지시자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치 지시자가 이제 하나하나씩 움직여가면서 그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버퍼가 이제 다 읽어져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라고 하면 f 개시는 -1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값이 리턴되면 내가 더 이상 읽을 그 데이터가 파일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 값은 EOF, end of file 이렇게 해서 EOF라고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파일이 이 버퍼 크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파일에서 읽어와요. 만약 파일이 여기 버퍼가 비었다. 근데 여기에 파일에 더 읽을 값이 있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오다가 더 이상 이제 읽을 것이 없어서 파일의 끝이 됐다 하실 때 그때 -1을 리턴하는 겁니다. 버퍼가 빌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예입니다. 자, a.txt를 fopen 사용해서 오픈했고요. if문 타지 않으면 이제 개방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while문 타면서 하나 읽어오고 읽어왔네. 그 다음에 eof인가 물어봐서 eof가 아니면 put 캐릭터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쭉 출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close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a.txt에다가 어떤 그 글자를 하나 써놨을 거예요. 글자들을 쭉 써놨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if a가 EOF면 브레이크 했었죠. 브레이크 하고요. 아니면 put CHAR에 A 해서 해줄 거고요. 아까 거기에 있는 여기가 while문이었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필요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처럼 자, 파일 포인터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드 모드로 파일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이 한 자씩 읽어올 거고요. 한 자씩 읽어와서 EOF가 아니면 뿌려주고 그걸 반복을 쭉 할 거예요. 반복을 쭉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디버그 창으로 돌려서 해볼까요? 자, 일단 하시고요. 보시면 계속 갑시다. 자, 지금 S자 떴네요. 파일에서 S자 하나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U자 하나 읽어왔고요. W 읽어왔고요. 계속 읽어오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지금 저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읽어오게 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제로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a.txt를 열면 요런 이제 글자가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차례로 이렇게 한 자씩 읽어오는 게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쉽죠? 사실 쉬워요. 쉽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거나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쓸 수 있어요. 파일을 이용해서 꼭 실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F겟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라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라이트 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읽기 모드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쓰기 모드를 일단 개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b.txt를 쓰기 모드로 개방을 할 거예요. 자, 쓰기 모드로 개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쓰기 모드는 없으면 이 b.txt를 생성을 해주고요. 있으면 내용을 다 삭제하고 새로 처음부터 만든다고 했었죠. 내용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자, 푸시, f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내가 쓸 캐릭터의 아스키 코드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파일의 파일 포인터 이렇게 주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b.txt라는 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죠. 포인터로 OFP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R 모드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읽어오고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fpush를 하죠. fpush를 하는데 뭐로 할 거냐면 어디다 할 거냐면 OFP에다가 하죠. 그러면 닫게 됐어요. 지금 저 오픈을 했는데 제가 얘가 지금 널인지 아닌지 체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체크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꼭 하셔야만 됩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f getC 이용해서 fp에서 한자 읽어서 걔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OFP니까 지금 b.txt 쪽이죠. 거기다가 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txt에서 읽어서 b.txt에다가 쓰려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b.txt가 그 디렉토리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 얘를 이제 동작을 시키면 해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빌드가 됐을 것 같고요. 자, 빌드가 됐는지 보죠. 그러면 여기 아까 b.txt가 없었는데 b.txt가 생겼어요. 그리고 얘 열어보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자 한자 쓴 거예요. 한자 한자 이렇게 쓴 거 볼 수 있고요. 자,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열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A에다가는 무조건 뭘 집어넣을 거냐면 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열려져 있는 건 닫아야 되니까요. 닫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면 아까는 이제 없었는데 B가 이제 생겼었고요. 이번에 이제 B가 있었는데 걔를 오픈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는 것처럼 뭐 수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 모드로 열 때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이 다 삭제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죠?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계속 해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스트림 버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새 줄문자가 출력되면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니까 계획 문자가 쭉 들어가 있다가 계획 문자가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하드디스크에도 쓰게 됩니다. 한자 한자 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림 버퍼를 두고서 이제 이 함수와 스트림 버퍼 사이에 그 다음에 스트림 버퍼와 하드디스크 사이에 그 속도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키보드, 모니터 얘네들 다 뭐라 그랬냐면 파일로 간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림 버퍼를 이용해서 그 읽기
쓰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키보드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그 파일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는 stdin 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스트림 파일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stdout 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키보드 통해서 파일을 입력받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또는 모니터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부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getS, 뭐 putS 뭐 이런 함수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fget, fput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도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고 모니터에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어떻게 사용하냐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파일 오픈은 되어 있어요. 얘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일이 벌써 기본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픈할 필요 없고요. 자, fget 한 다음에 stdin 하면 얘는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겠다는 거냐면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파일 포인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일 포인터가 와야 대신 여러분이 이제 그 지정해주는 파일 포인터 대신 이미 선언되어져 있는 파일 포인터인 stdin 그러면 얘가 이 스트림 파일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애냐면 키보드하고 컴퓨터는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쭉 읽어서 이 스트림 파일에 버퍼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걔를 하나하나씩 읽어서 이 ch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자, 푸시도 마찬가지로 ch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stdout이라는 스트림 파일에 있는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놓다가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애가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din과 stdout을 이용해서 fget, fpush 함수로 키보드 입출력도, 키보드와 모니터의 입출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캐릭터 뭐 입출력 이렇게 배웠은 다음에는 당연히 스트링 배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함수에서도 뭐 한자 매번 한자 할 수 없으니까 문자열을 한 번에 입출력하는 함수가 fgetS, 그 다음에 출력해주는 함수가 fputS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에 맞춰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 fscanf, fprintf 라는 애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벌써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좋은 함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공해주는 함수가 fflush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스트림 파일의 버퍼를 지워주는 이제 함수예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캐릭터 문자 하나 입력을 받으려면 앞부분에 뭐 예를 들면 그 계획 문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 띄워주고 한 칸 띄워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게 이제 버퍼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벌써 이 flush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 flush가 바로 그 버퍼를 다 비워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들은 간단해요. 자, fgetS라는 함수는 이거 우리가 getS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는 읽어와서 저장할 버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저장할 예를 들면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첫 번째로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몇 바이트 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이용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 뭐예요? 파일. 내가 어디로부터 읽어올 거다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일 포인터가 더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배열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경우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일로 fp 한 다음에 이제 오픈을 여기다 받아오겠죠. 그 다음에 str로 5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일단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을 리드 모드로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한 다음에 fgetS에서 여기는 이제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고요. 몇 바이트 읽을 거냐면 string size of str 하면 이 배열의 크기니까 얘가 5 이렇게 되겠죠.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p 이렇게 되면 이 fp로부터 몇 바이트를 읽어올까요? 5바이트를 읽어올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널 문자가 저장될 공간을 제외하고 4바이트만 이제 입력이 되게 됩니다. 항상 얘가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스트링의 끝은 항상 널이잖아요. 그래서 5바이트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맨 끝은 무조건 널 집어넣어 줄 거기 때문에
4바이트를 읽어온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fget_s 함수는 문자열 입력에 앞서 줄 단위로 이제 입력을 받기도 해요. 언제까지 읽으면 세 줄 단어, 그러니까 계획 문자 있을 때까지 쭉 읽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의 크기가 10바이트인 경우인데요. 10바이트인 경우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몽키 있고 그 다음에 계획 문자 있고 타이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일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지금 해줬냐면 size of str에서 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10바이트 읽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10바이트 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바이트를 읽는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읽어오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링 단위에서 읽어요. 그래서 스트링의 끝은 항상 그 넓은 자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이제 읽지 않고 얘가 한 줄로만 읽는 거예요. 한 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줄 7개를 읽고 계획 문자를 만났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얘는 읽는 단위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줄 단위로 읽어온다. 이렇게 내가 지정해준 바이트 수 중에 맥시멈이 개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못 읽어오는 거니까 거기까지 읽을 건데 그 사이에 계획 문자가 있다면 줄 바꿈 문자가 있다면 그 줄 바꿈 문자까지만 읽어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매번 끝자리에 무조건 그 널문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널문자 같은 것들이 만일 필요 없다라고 하면 요 계획 문자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대신에 널문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계획 문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계획 문자 대신에 스트링의 끝이니까 널문자를 집어넣어 준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스트링 랭스 str 하면 요 크기가 나오죠. 요 크기가 나올 거예요. 그 크기에 마이너스 1 하면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널문자 탁 넣어주고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받는 데이터의 수보다 파일의 크기가 작으면 파일의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세 줄 문자 없어졌어요. 계획 문자 없다고 하면 파일의 끝까지 다 읽어드릴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fget_s 함수의 리턴 값은 입력한 배열의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라면 요 str의 그 값하고 같은 요 배열의 시작 주소값 하고 같은 값이 리턴이 돼요. 그리고 입력 파일에서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널 포인터를 리턴해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널 포인터를 리턴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그 스트링 단위로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전달 인자는 출력할 문자열이고요. 파일 포인터는 내가 출력할 그 파일, 그러니까 내가 문자열을 쓸 파일의 파일 포인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fp라고 해서 파일 포인터 하나 선언을 했고요. 스트링을 하나 선언을 했네요. 오렌지라는 스트링을 선언해줬고 파일 b.txt를 읽기 모드로 쓰기 모드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put_s 하고 내가 쓸 파일 그 배열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쓸 파일이 여기에요. 자, 이렇게 소출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put_s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해줬어요. put_s는 딱 우리가 모니터에다가 딱 출력한 다음에 무조건 줄을 바꿨었거든요. put_s는. 근데 fput_s는 자동으로 줄바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두 함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ifp하고 ofp 하나 해서 두 개의 파일 포인터 선언되어 있고요. 배열 80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a.txt를 읽기 모드로 개방을 했고요. b.txt를 쓰기 모드로 개방을 했습니다.
자, while문 하면서요. get s에서 뭐 했냐면 ifp로부터 요게 지금 80개죠. 80바이트. 80바이트를 읽어오세요. 라고 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80바이트고 계획 문자까지 읽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읽어온 다음에 계획 문자까지만 읽어왔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S가 널입니까? 이 뭐예요?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으니까 그럼 끝내는 거고요. 읽을 것이 더 정상적으로 읽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 뭐였죠? 요거 계획이었죠. 계획. 계행의 위치인데 그 계행의 위치에다가 널을 집어넣어서 띄어쓰기 안 하게끔 여기 계행 안 하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put fput s 했어요. 그래서 OFP에다가 뭘 써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스트링 읽은 거를 써준 거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한 칸 띄는 거죠. 얘는 지금 줄바꿈 없다고 그랬어요. 줄바꿈 없고 그냥 칸을 띄우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거 대충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계행이 있는 애고요. 계행이 있는 애를 읽어서 계행을 없애고 줄바꿈을 없애고 그 대신에 띄어쓰기를 했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Y문 쭉 돌고요. 다 끝났으면 두 개의 파일 다 닫았습니다. 자, a.txt가 소녀는 듣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다 줄바꿈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줄 읽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Y문 타면서 소녀는 이렇게 읽을 거고요. 자, 그러면 b.txt의 소녀는 이렇게 띄어지고 한 칸 띄어지겠죠. 이 때문에 한 칸 띄어지고 그 다음에 읽기 쉽고가 읽혀질 거예요. 자, 엔터 대신에 이제 분명히 널값 들어가게 읽혀질 거고요. 그러면 읽기 쉽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한 칸 띄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줄짜리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스톱 시키시고요.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getS랑 putS 대신에 fgetS, fputS를 사용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은 stdin과 stdout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특별히 이런 경우 있어요. putS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면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놓고 스캔F 하면 얘가 무조건 다음으로 가죠. 얘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행을 해요. 나이는 여기다 입력을 항상 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콜럼 붙이고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싶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 쓰면 될까요? 푸데스, f푸데스 사용하면 되죠. f푸데스는 계행을 자동으로 붙여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여기다가 str에다가 뭐 써주면 될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는 그 문자열을 str에다가 저장을 시킨 다음에 요렇게 요 fpdes를 호출을 하면 이렇게 하고 커서가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scanf랑 fprintf는 scanf하고 printf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어디다가 쓸 거냐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파일, 포인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라이트 모드에다가 자, print f 하고요. 파일 포인터가 아까 ofp 였고요. 어떻게 써줄 거냐면요. %t 한 다음에 %c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계행하죠. 계행까지 다 넣어줄 거고요. 자, 여기 i 하나 넣어주고 a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그 다음에 i가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인티저 i는 0 이렇게 할 거고요. 사용한 다음에 증가시킵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합시다. 하면 실행됐고요. 자, 그래서 b.txt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t 아까 했던 게
이렇게 %d, %c 이렇게 치워주죠. 그래서 한자 읽어서 넣어주고 얘 넣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 형식대로 이렇게 쭉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과 또는 키보드부터 입력받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용하는 법 똑같고요. 특히 스캔F 같은 거 이용할 때 여기는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거 하면 안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F스캔F도 마찬가지예요. 스캔F하고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앞부분에 파일 포인터만 더 넣어준다. 이 차이가 있어요. 요거 프로젝트에서 할 때 반드시 연습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주의해서 꼭 실습들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F+C라는 거는 버퍼를 싹 비워 주는 것입니다. 자, 입출력 함수들은 버퍼를 공유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자, 학번을 입력하세요. %d 해가지고 학번을 그 스캔F 이용해서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315 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퍼에는 3 문자로 315 그 다음에 엔터까지 들어가죠. 엔터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f get s 하면 얘가 어디까지 읽어올까요? 계획 문자 있는 데까지 읽어올 수 있죠. 계획 문자 있는 데까지 읽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버퍼에 그 남겨진 세 줄 문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걔를 그냥 이렇게 읽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캔F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5 이렇게 읽어와요. 그러니까 315가 읽혀지고 스캔F로 읽혀지고 버퍼에 엔터가 있어요. 엔터가. 그 다음에 F get s를 이용하면 얘 어디까지 읽어온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사이즈를 읽던가 아니면 계행이 있을 때까지 읽어올 거 아니에요. 읽어 오려고 딱 갔더니 계행 문자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까지 계행 문자까지 읽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름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 넘어가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F+C 함수예요. 그래서 F+C 함수는 입력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나머지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걔를 지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그 스캔F 할 때 한 줄 띄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꼭 실습하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